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주식은 미국도 현재 몰빵 중입니다. 현대차의 2300조 초대형 잭팟을 독점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오늘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2명이고요. 저희 항상 얘기한 대로 원래 7만이었으니까 10,000명부터 열심히 달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주변 분들한테 영상 괜찮더라, 도움 되더라, 꼭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계속 말씀드리죠. 2021년 하반기 승부 저평가 우량주 탑3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구독자분들한테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 바로 2300조의 시장을 독점할 만한 지금 이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현대차와 이 앱티브가 함께 합작사로 이 설립한 모셔널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셋 누플랜을 연말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려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앱티브가 모셔널이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거 자율주행을 위한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데이터셋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대신 기업들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해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 오픈소스 데이터셋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실상 자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뭐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 저렇게 끼어드는 경우,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사실상 딥러닝 시킨다고 하죠. AI에 이 자율주행 교육을 시켜서 너가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생기게 운전하지 말아라, 안전하게 운전해라 라는 거를 데이터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다 풀어내면서, 또는 다른 기업들의 정보를 받아내면서 좀 더 많은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플랜은 모셔널이 2019년 3월 공개한 오픈소스 데이터셋 누신스의 확장판이고요. 누신스는 미국 보스턴과 싱가포르에서 수집한 천여 개의 주행 장면과 140만여 개의 이미지 데이터 및 레이더 신호 분석, 39만여 개의 라이다 신호 분석을 포함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알던 상황이야. 차가 이렇게 끼어들든 저렇게 끼어들든 이렇게 들어와든 저렇게 들어오든 뭐 어떻게 되든 내가 알던 상황이어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픈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데이터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보시면은 개발자 등 12,000명이 내려받아 사용했고, 관련 학술 논문만 600여 개가 나왔습니다. 누플레는 5억 개 이미지와 1억 개 라이다 스캔 등 데이터를 지원을 하고, 광범위한 데이터셋은 물론 성능 측정을 하기 위한 가상주행 테스트 등의 툴kit도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사실상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기존에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구글이 아니라면 좀 쓸만한, 정말 사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셔널은 누신스는 5시간의 주행 데이터로 구성됐으나 누플레는 평균 4.7년 운전해야 하는 약 1,500시간 분량의 데이터셋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플랜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폭과 다양성을 넓혀가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게 언제? 연말에 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앱티브와 합작사를 언제 설립을 했고 모셔널이 뭐 하는 회사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과거 2020년입니다. 약 1년 전이에요, 거의. 벌써 1년이 됐는데 현대차와 앱트비가 이 합작 법인으로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 사용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레벨은 0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은 말 그대로 그냥 자동차. 1은 뭐냐면은 정말 조금 도와주는 정도. 2는 1보다 조금 더 도와주는 정도고 주체가 바뀌는 시점. 뭔 소리냐? 자동차가 운전하고 내가 도와준다. 사람이 도와준다. 라고 하는 시점이 3단계부터입니다. 2단계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3단계부터는 자동차가 운전하고 내가 조금 도와주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4단계가 사람이 앉아만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고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하는 게 4단계입니다. 5단계는 사람도 없어도 돼요. 그게 5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4단계만 가도 그냥 자율주행 거의 막 100% 성공했다. 뭐 거의 끝났다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앱티브와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이쪽 보시면 현대차가 아일랜드 주행 기업인 앱티브와 합작법인 명칭을 모셔널로 정했고 설립을 했습니다. 이미 이거 2020년 8월 기사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과 앱티브와 함께 세운 합작 법인명 모셔널이라고 확정을 했고 모셔널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4 사람이 앉아만 있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을 합니다. 올해부터 이 2020년부터죠. 이 기사가 2020년이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2022년 지금 솔직히 22년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로보택시 및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기술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모셔널은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피츠버그, 라스베가스, 산타모니카, 싱가포르 등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3월 현대차 앱티브는 각각 20억 달러, 약 2조 원씩 해서 총 한 5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모셔널이고 굳이 뭐 현대차가 이 2조 5천억씩이나 꽂은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에너지 이동수단 전문 조사 기관은 네비건트 리서치가 2019년 발표한 자율주행 기업 순위에 따르면 앱티브는 4위, 현대차는 15위. 그러니까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앱티브가 한참 3배 수준이 아니라 뭐 4배, 5배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앱티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앱티브는 이미 뭐 201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차 미 대륙 횡단에 성공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자율주행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런 나한테 뭐 피해도 안 오고 누가 나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옆에서 시비도 안 걸고 그냥 조용히 가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지. 뭐 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응? 갑자기 뭐 이상한 비상 상황이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로보택시 사업 시범 사업도 참여를 했고 근데 이 시범 사업도 웃긴 게 자율주행은 맞아요. 근데 앞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엔지니어가 한 명 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택시를 타는 거야. 뭔 소리냐? 자율주행은 맞아. 근데 앞에 두 명이나 더 있어. 이건 자율주행인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이 또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인 시범 택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력은 현대차보다 앱티브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합작사를 설립해서 같이 자율주행 레벨 4를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모셔널을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계속 키우는 중이고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뉴플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는 원래 미래 기술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2,300조를 투자했나요? 아니요. 23조를 투자했습니다. 2,300조는 곧 나와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2년 내 출시한다라고 2020년 12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약 6개월 전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2040년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만 판매하겠다라는 건데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랑 수소차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랑 완전 다른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차든 수소차든 자율주행은 둘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적인 요소고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거는 합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니 수소차니 자율주행차니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일 온라인으로 12월 10일입니다. 2020년 최조경자 CEO 인터스터 인베스터 데이 제가 문과라 영어가 약합니다. 4대 미래 산업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 36조가 어디 들어가냐면은 연구개발에 24조, 설비 투자에 11조가 들어가고요. 미래 사업 부분에 약 23조 5천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동화 10조, 수소 사업 4조, 자율주행에 1조 6천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황에서 아니 자율주행 뭐 1조 6천억에게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전동화, 수소산업, 모빌리티 서비스, 커넥티 전부 다 어차피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UAM이 이제 플라잉카거든요. 여기도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으로 1조 6천억에게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총 23조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아이오닉 5 이미 출시를 했죠.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해서 열심히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율주행이 중요하죠. 그리고 현대차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2022년 선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운전자가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차하고 또 필요한 때 스스로 돌아오는 원격 발렛 기능을 양산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2024년이면은 만한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야겠죠. 돈도 막 쏟아붓고. 그래서 내년 이후에 나오는 차량에는 자율주행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담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자동으로 기존 차량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중장기 재무 목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연구 개발에 약 60조 원을 때려 받겠다. 언제? 2025년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에 23조를 또 따로 때려 받겠다. 돈은 총 합치면 거의 90조인가 들어갔어요. 그 합작사 설립학관까지 보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이 자율주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차 주인인 내가 책임지든가 아니면 그 차를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신호를 보내주는 회사가 뭐 책임을 지든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했으니까 내가 운전한 건 아닌데 내 차는 맞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준을 보험사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 자동차 보험이 내년 초에 출시가 예정됩니다. 이건 2021년 7월 기사입니다. 가장 최근 기사예요. 그래서 정부가 자율주행 레벨 4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자율주행 레벨 3 적용 가능한 자동차 보험이 내년 초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누구 잘못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는 이거는 몇 대 몇인지 이거를 딱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에 대해 비해서 내년 1분기 출시 목표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현행 6단계라 그랬죠? 0부터 5까지. 근데 지금 네 번째가 레벨 3입니다. 0부터 3까지니까 네 번째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통제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운전자는 시선을 전방에 잠시 돌려 휴대폰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 운전하면서 나는 이제 다 떼고 휴대폰 보다가 잠깐 뭐 문제 있으면 잡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레벨 3부터는 누가 운전자가 보조다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이 주다. 레벨 3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국내 자율주행 차량은 모두 레벨 2 단계로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때 얘기한 대로 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ASCC라 부르죠. 이거는 그냥 내가 엑셀을 안 밟고 있어도 자동으로 뭐 가는 그리고 앞차와 간격 맞춰주고 옆에 이제 차선 이탈 안 하게 해주고 뭐 ADAS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사실상 그 이상을 레벨 3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ASCC나 ADAS나 뭐 이런 기술들은 보통 레벨 2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보험도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화 시킨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누가 바로 현대가 그래서 제가 모셔널을 앱티브라는 회사와 미국에서 합작사를 설립했다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 정의전 회장이 열심히 지금 미국에 가는 중입니다.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 체크도 하고 하는 중이에요. 왜?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사실상 그 수장이 가는 곳에 돈이 쏠리고 수장이 가는 곳에 사실상 성장이 나오는 게 사실상 정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자율주행 등 미래 혁신 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직접 미국 방문을 해서 자율주행과 로봇 운용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본사와 인수를 진행 중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자율주행을 키우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3월 지난해 2020년 3월 앱티브와 함께 설립한 모셔널이 사실상 지금 열심히 지금 개발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투자 발표를 하고 모셔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현황과 로보택시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현지 임직원들과 사업 영역 고도화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셔널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 5를 직접 테스트하고 양사간은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뭐 점검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서는 사실상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 어마무시하게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점검을 하는 것을 보니 레벨 4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설계, 개발, 제조 역량과 모셔널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결합, 로보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공급할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지금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난해입니다. 2020년 미 네바다주에서 업계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면허를 획득을 했으며 2023년도에는 리프트와 함께 무인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상황을 보면은 열심히 지금 정의선은 자율주행에 거의 몰빵을 치고 있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현대만 그러고 있냐? 뭐 다른 자동차 업체나 다른 기업들은 뭐 자율주행에 관심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의 기반이 뭐냐면은 바로 통신이에요. 무슨 소리냐? 실제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끼어들고 싶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얘한테. 나 이거 끼어들 거니까 너 뒤로 좀 가고 내가 끼어들면은 그때 이제 우리 차랑 좀 거리 좀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내가 차 가고 있으면은 여기 신호등이 이렇게 있으면 신호등에서 야, 나 이제 주황불로 바꿀 거니까 또는 파란불로 바꿀 거니까 이렇게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동차별로 자동차끼리 이렇게 통신이 돼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통신 기술이 잘 잡혀 있어야 자율주행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자율주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신 기술에 대한 기준을 잡았죠. 어디가? 미국이. 그래서 CV2X라는 단일 표준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7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시행한 지 정말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차세대 차량 사물통신 V2X 통신 기술 단일 표준으로 이동통신 기반 차량 사물통신 CV2X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들이 통신을 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통신을 하세요. 이 언어를 가지고 통신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자동차들끼리 자율주행을 하든 뭘 하든 통신을 해서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이어 CV2X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일 표준 채택은 VTX 표준 기술 방식 선정을 앞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 약하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V2X 다 CVTX로 채택을 해야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미국 중국이지만 일단 미국 중국이 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도 CV2X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CV2X로 해야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이거를 그냥 어느 나라든 다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신 기술을 가지고 어디든 가서 통신이 되더라.
근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여기 따로 다 따로 통신 기술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럽이나 아니면은 대한민국도 이 CVT-X로 아마 이 단일 기준을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가헤르츠에 관련된 얘기는 딱히 들을 게 없고요. 7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법안뿐만이 아니라 이젠 진짜 기반이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FCC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5인 위원 만장일치로 이게 주파수 용도 변경을 가결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CVT-X가 결론이 났다. 이걸로 이제 해결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에 5.9 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확정하기로 했고,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VTX 핵심 기술로 CVTX와 웨이브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차피 결론 내렸으면 대한민국도 CVTX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자율주행을 어떻게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대차도 열심히 지금 몰빵 중이고 미국도 지금 통신 기술까지 단일 기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율주행 차가 있나?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기업들은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최근 자율주행이 먹거리가 모든 기업들이 올인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론가? 이 정도 올인을 치고 있나라고 보는 건데, 전 세계 자율주행차 출하 대수 전망이 지금 2021년이죠. 여기입니다. 22년도 별로 없어요. 근데 24년부터 살짝 꺾여 올라갑니다. 쭉 꺾여 올라가면서 약 40년까지 얼마? 3,300만 대다. 근데 항상 예상치를 상회하죠. 그렇기 때문에 4천만 대가 될지 5천만 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전망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활발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만 앱티브랑 모션을 설립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돈 쏟아붓고 60조, 70조 갖다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한 타이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가 접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이 다시 애플카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프로젝트 최고 경영자를 다수 잃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대체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대형 완성차 그룹에서 영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열심히 다시 애플카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은 한참 전부터 이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카로도 불리는 무인 자동차 업체 웨이모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탄생해 2018년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웨이모 원을 출시를 했고요. 뭐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는 이미 웨이모 무인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완벽한 상태는 아니겠죠. 그리고 한국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로가 좀 편해요. 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거지 한국에서는 아직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자율주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온라인 쇼핑몰이랑 자율주행은 뭔 상관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이제 움직임 추적이에요. 뭔 소리냐? 그 사람이 이 차 안에서 어떤 커피를 먹고 있고, 또 자율주행한테 이제 인터넷 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업 또는 어떤 어플 또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 안에서는 그 빅데이터에 맞춰서 그 사람을 타겟팅한 제품을 홍보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도 열심히 지금 자율주행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 픽업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이 실제 아마존이 거의 7,9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4 수준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기업 오로라에 또 6천억을 갖다 부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돈 겁나 붓고 있죠. 총 합치면 얼마요? 1조 한 4천억 되죠. 아마존의 이런 행보는 단순히 물류비를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더 많은 제품 또는
구매 확률이 높은 제품을 제시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주행에 지금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를 개인 사무실로 만들겠다. 이제는 뭐다? 자율주행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도 가능하죠. 일도 할 수 있죠. 거기 안에서 뭐 전화 플러스 모든 업무를 이제는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율주행 안에서. 그래서 폭스바겐 에이지와 자율주행 기술 제휴를 맺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윈도우를 써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인이 1인당 자동차 안에서 평균 300시간을 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휴대폰도 원래 인터넷이 안 됐잖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인터넷이 안 되고 그냥 문자 또는 뭐 전화 뭐 또는 뭐 게임 정도로만 썼다면은, 이제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내가 봤을 때 최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등등등 많은 것들이 가능하면 하다면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300시간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600이 될지 아까 사무실로 된다면 900시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지금 얼마? 2,300조를 2023년도에 돌파를 하고 2040년대에는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약 3,300만 대, 많게는 4천만 대 이상까지도 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300조가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예상치예요. 그 이상 상회할 수 있다는 거야. 300조가 될지 400조가 될지, 300조낸다. 3,000조가 될지 4,000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자율주행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만 기업입니다. 폭스콘이죠. 내년 레벨 4 자율주행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24일이죠. 최근입니다. 그래서 대만 폭스콘이 이르면 내년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레벨 4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그냥 타고만 있는 거고 알아서 자율주행 하는 거예요. 내가 손도 안 대도 돼. 그 정도가 레벨 4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도에 가까운, 거의 뭐 190한 8%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자율주행 스타트업 티어 이 창업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 신페이 카토는 21일 니케이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10월에 출시되는 폭스콘의 전기차 플랫폼 레벨 2의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한다라 밝혔고요. 2022년도에는 선보일 다음 버전의 플랫폼은 레벨 4다. 레벨 2에서 3가 아니라 바로 2배, 4로 바로 달려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타 이 팔레트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한 회사고, 폭스콘의 전기차 플랫폼 MIH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티어 잘 모르겠네. 어쨌든 차량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토웨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현대차의 누플랜과 비슷한 거죠. 폭스콘에 공급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레벨 4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 긴급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스콘은 약 내년 레벨 4 자율주행을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만 이렇게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율주행 트럭 엠바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스펙 합병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트럭 회사죠. 그래서 미국의 자율주행 트럭 기술 개발 업체인 엠바크 트럭스는 기업 인수 목적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날 상장을 위해 노던 제네시스 에어지션 코프 2 스펙과 너무 어렵죠? 그냥 스펙 이름이 원래 어려워요. 뭐 삼성 무시기 스펙 뭐 어쩌고 스펙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엠바크는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 약 한 6조 가까운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자율주행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현대차도 30조씩 갖다 박는데 뭐 6조가 뭐 대수입니까?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신규 상장이 열심히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아까 아마존이 7,900억을 투자한 회사가 리비안이죠. 자율주행 픽업 트럭 회사입니다. 이 제2의 테슬라 리비안도 몸값 얼마? 최대 약 80조에 가까운 상장을 2021년 4분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포드나 돈을 겁나 갖다 부었어요. 거의 한 2조 넘게 갖다 부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뭐 빠꾸 칠 수가 없어요. 상장해야 돼. 큰일 났어.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에 이제 R1S라는 차가 있습니다. R1T라는 회사가 있고 차가 있고.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차는 R1T입니다. R1T라는 리비안의 전기 자율주행 트럭이고요. 이게 이제 인도가 돼요. 이제 고객들한테 인도가 되고 나서 아마 4분기에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기업 공개를 통해 평가받기 원하는 금액은 약 700억 달러, 약 78조, 약 80조에 가까운 이 기업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면 네이버나 카카오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1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뭐밖에 없다? 예, 삼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100조 가까이 되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들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무시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는 아마존과 포드 모터스로부터 투자금을 공급 많이 받았죠.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 그러니까 빠꾸가 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안의 주력 모델은 미국의 인기 완성 차종인 픽업 트럭이다라고 얘기했죠. 자율주행이 들어갑니다 안에. 근데 거기 배터리를 또 삼성 SDI가 공급을 합니다. 2분기부터. 그래서 뭐 삼성 SDI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리비안이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바로 중국에 있는 기업도 자율주행차 기업이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다. 일본 도요타가 출자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포니 AI가 미국 증시 상장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뉴욕 증시 기업 공개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은 엄청난 사업 기회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시킬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JP모건 체이스 투자은행 부분의 로렌스 스템 부회장을 회사의 첫 CFO로 영입을 했고 향후 성공적인 IPO를 위한 인력 채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니 AI도 뭐 근본이 없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구글과 중국 바이두 출신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이 포니 AI에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미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10억 달러면은 이제 0 3개 붙여야겠죠. 100억, 1000억, 1조. 당시 도요타의 투자로 포니 AI의 자율주행 기술과 도요타의 로보택시 플랫폼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중국도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다. 왜?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마존이 또 투자한대. 리비안뿐만 아니라 아까 리비안, 오로라 그리고 한 번 더 미국 자율주행 트럭 플러스 지분 20%또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플러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플러스 지분 최대 20%고요. 플러스가 향후 몇 년에 걸쳐 중국과 미국, 유럽에 자사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트럭을 대규모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시는 아마존이 2019년 IT 스타트업 엠바크가 디자인한 자율주행 트럭으로 시험 배송하는 등 여러 가지 공을 들여왔고요. 플러스는 지난달 중국 물류 대기업 SF 익스프레스와 자율주행 화물 운송 프로젝트도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 자율주행으로 또 이제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예요? 미국 열심히 지금 상장 준비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죠. 자율주행을 위해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현대차,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충분히 뭐다?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원래는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로 해서 많이 갔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좀 이 비트코인으로 좀 삐딱선을 타가지고 종목들이 좀 많이 저평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연말 현대차의 뉴플랜 이 공개 이슈와 마찬가지로 폭스콘의 내년 레벨 4 공개 이슈를 더불어서 충분히 대부분의 기업들, 자율주행 기업들의 올해 4분기 상장 이슈가 겹친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기업들 충분히 기대감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트렉스입니다. 이 모트렉스 같은 이 종목을 보더라도 원래는 주가가 상당히 이제 높았거든요. 주가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그 당시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보험 법안이 통과할 때 거의 뭐 160%, 17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좀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라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당히 고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이 급등하기 이전에 거의 뭐 주가 라인 때까지 빠져서 다시 이제 추세를 바닥에서도 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덤 이동이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뭐 코리아 FT,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두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정리해드리면 모트렉스, 그다음에 라닉스, 얘네가 이제 V2X입니다. 라닉스가 V2X 관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V2X 가진 기업이 또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또 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게 대표적인 제가 이 뭐야 자율주행 기업들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더 미동이라는 기업이 또 자율주행 기업이고요. 코리아 FT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둬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율주행에 계속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충분히 상승하고 급등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에서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영상들 딴 거 안 바랍니다. 정말 많은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주변 지인분들 가족분들한테 영상 괜찮더라 한 번씩 공유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제가 얘기한 대로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저평가 우량주 탑3 이거 자료 공개 드릴 거거든요. 이거 다 배포해 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배포해 드릴 거니까 꼭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료 배포 받을 때 왜 나는 안 주시나요 하지 마시고 미리 구독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된 사람 안 줄 거니까요. 꼭 해놓으시고, 이 자료는 곧 배포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